반갑습니다. 노게임입니다. 2023년 9월 1주차 미국 주식 매매 결과 기록을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주 미국 주식 매매 결과 기록입니다. 잔고 상세입니다. 예수금입니다. 어젠가 방송에서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방송에서 최불암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고 어떤 그 추억 때문에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의 밥상 출연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다 예전에 어려웠던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지나고 보니 가장 힘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더라.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어린애들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실 때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자식들하고 부대껴 살고 그랬던 게 오히려 추억이고 그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가 추억인가, 돌아가고 싶은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10년에서 2012년 이렇게 3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이때가 그러니까 제가 막 40이 넘어서죠. 40대 초반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야, 이거 나한테 희망이 있나? 이거 무슨 방법이 있나?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나가지? 그 당시 빚이 한 6억 정도 됐거든요. 1금융이 한 4억 정도 되고 2금융이 또 한 1억 정도 되고 3금융이 또 한 5천 정도 되고 특히 힘들었던 게 금액은 크지 않았는데 대부업체들 그런 것들이 한 3, 4천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1금융을 해결하기 위해서 2금융을 쓰게 되고 2금융을 또 해결하기 1, 2금융을 해결하기 위해서 3금융을 쓰게 되고 또 1, 2, 3금융 또 이자라도 해결하려고 대부까지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사채는 쓰지 않았다는 거. 대부까지는 어떻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으로 해결이 돼요. 대부가 좀 집요해가지고 좀 끝까지 괴롭히기는 하는데 그걸 괴롭혔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그 사람들도 돈 빌려주고 정당히 받아야죠. 안 준다니까 그렇게 추심을 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근데 사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썼다면 공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추심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추심들을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대부까지도 쓰면서 근근히 한 달 한 달, 어떤 때는 다음 주 이자는 어떡하지? 예?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그냥 이게 맨날 고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팔자에도 없는 마사지 매장도 하게 되고, 그것도 건전한 마사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까지 하게 되고, 거기서 단속에 걸려서 전과까지 생기게 되고, 전과 플러스 벌금을 못 내서 1년 후에는 지명수배까지 당하게 되고, 노점이나 방판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도 매출보다 수익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고, 깔세라고 청량리에서도 해보고 신당동에서도 해보고 또 다른 데서도 해보고, 깔세라고 또 매장이 노점하고 방판은 힘들어서 매장이 있으면 좀 날래나 하고, 매장 정식으로 얻을 돈은 없으니까 깔세라도 얻어서 뭐 일주일 깔세, 한 달 깔세도 못 얻어요. 왜냐하면 한 달 깔세만 해도 금액이 뭐 2, 300 들어가니까, 남들이 깔세 쓰다가 버린 거, 포기한 거, 그런 거 짜투리 깔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일주일도 해보고 열흘도 해보고, 결국 이게 아이템과 팔로가 확실치 않으니까 맨날 시간만 흐르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흘러 동대문 새벽시장도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도 단속에 걸려서 전과가 2번이나 또 생기고 또 벌금을 내고, 그래도 동대문 새벽시장 다닐 때는, 할 때는 그래도 돈은 벌었기 때문에 단속이 돼서 벌금이 나와도 그래도 그건 낼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었죠. 그냥 근근히 다음 주를 걱정하던 삶을 살았다면, 그래도 동대문 새벽시장에서는 다음 분기는 어떻게 살지, 그래도 분기를 고민하는 정도로 발전은 좀 했죠. 그러나 근본적인 고민이 해결되진 않았었어요. 근본적인 고민이 해결된 건 역시 내 거를 할 때 네이버 밴드, 뭐 중국 광저우 무역, 이런 건 내 거였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2012년 13년 초까지는 다음 주를 고민하고 다음 달을 고민하고 좀 나아지면 다음 분기를 고민하는 정도였거든요. 이렇듯 2010년, 11년, 12년은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긴 해요. 그러나 돌아간다면 과연 다시 지금의 제 위치처럼 다시 해낼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겠더라고요.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어찌어찌 순간순간에 위기들을 나름 극복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인연과 귀인들이 저를 도와주고,
시대적인 타이밍의 막차에 끝자락이라도 올라타고, 그게 저한테는 SNS고 모바일이었죠. 그게 시대적인 대세였는데, 그걸 알아봐서 탔다기보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SNS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에 제가 끝자락이라도 올라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영원한 건 없듯이 2021년 9월까지 해먹고, 그건 끝났죠. 이제 또 다음 트렌드, 돈 벌 수 있는 다음 트렌드, 시대적인 다음 트렌드에 또 그런 걸 알아보고 올라타야죠. 끝자락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자동차가 낫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는 것보다 걷는 게 낫고, 걷는 것보다 뛰는 게 낫고, 뛰는 것보다 자전거가 낫고,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낫고,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낫고, 이렇게 계속 더 나은 게 있잖아요. 다음 단계에만 올라타면 가만히 있어도 가거든요. 자동차보다 기차가 낫고, 기차보다 비행기가 낫고, 비행기보다 우주선이 낫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오토바이라도 바꿔 타야죠. 이런 식으로 다음 돈 벌 수 있는 다음 트렌드에 끝자락이라도 올라탄다면 줄이라도 묶어서 따라간다면 문제 해결이 좀 수월하거든요. 저한테는 그 SNS와 네이버 밴드가, 모바일의 트렌드가 저한테는 시대적인 타이밍에 제가 다행히 올라타서 지금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제 주식 매매로 저는 저희 집사람과 제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게, SNS나 네이버 밴드로 돈 버는 건 이제 그때처럼 벌 수 있는 건 어렵고, 우리 부부의 다음 트렌드, 돈 벌 수 있는 다음 트렌드의 어떤 기회는 주식인 것 같다. 그거는 서로 공감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2, 3년간의 결과는 좋지 않지만, 미국 주식 단타 매매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해줄 거라는,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맞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죠. 이렇듯 2010년에서 2010년, 11년, 12년 저의 4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추억이긴 하겠지만 다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은 솔직히 안 듭니다.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젊어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로는 돌아가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미래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대책이. 계획도 없고. 그냥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언제이고,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다시 해내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9월 1주 미국 주식 마감 매매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